내 시간의 단가를 계산하라. 기업의 대표적인 구성 요소로 자본, 기술, 사람을 꼽는다. 여기에는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서 빠져있는 한 가지 요소가 있다. 바로 시간이다. 세 가지 요소 중 어떤 것도 시간이라는 요소가 더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다. 그래서 더 강조해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일수록 쉽게 잊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이 업무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생산성이 낮아진다. 월급만큼 일하지 못하니까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자기 자신의 발전도 없다. 이것뿐인가? 회사의 거의 모든 업무는 타 부서 혹은 옆 동료와 연관을 맺고 있다. 내가 약속된 시간의 결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타 부서와 동료의 시간까지 뺏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상품 기획팀에서 신상품 계획안을 늦게 내놓으면 스탠바이 하고 있던 공장은 쉬어야 한다. 아니면 이미 수명이 다한 상품을 다시 찍어내거나 또 하나의 시간을 잡아먹는 요소가 회의이다. C팀장은 스스로 철저하게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선순위 법칙에 따라 출근하면 중요한 일을 먼저 했는데 자신에게만 중요한 일이었다. C팀장은 어지간한 회의는 오후 4시 5시로 미루었다. 회의를 아침에 시작하면 지지부진하다가 하루가 다 가버리기 때문이었다. 오후 늦게 시작하는 그날 업무를 마치고 퇴근 시간을 넘겨 여유있게 회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팀원들은 생각이 달랐다. 야근이 문제가 아니었다. 팀장은 회의 이전에 할 자기 일이 있었지만 팀원들은 빨리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기획안들 중 하나가 선택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 전에는 그냥 수톱하고 있는 상태였다. 기껏 해야 자기가 낸 안건에 대한 옹호론을 만드는 것이 고작이었다. C팀장은 자기 시간을 아꼈을지는 몰라도 팀원들의 시간은 낭비하게 만들었다. 회사로 보면 손실이다. 당신의 시간은 얼마짜리인가? 만약 C팀장이 직원이 1000명인 기업의 사장이라면 어떨까? 사장님이 의사결정을 빨리 해주지 않으면 나머지 직원들은 그저 사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사장이 의사결정을 3시간 늦추면 무려 3000시간이 낭비된다. 정말 장고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는 습관성 장고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사장님은 직원들이 묻기 전에 큰 방향의 의사결정은 내려두고 있어야 한다. 간단한 산수를 해보자. 주 5일 근무해서 1인당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한 달이면 약 160시간이다. 낭비되는 3000시간을 직원 한 명의 월간 근무시간인 160시간으로 나누면 18.75. 사장이 3시간 결정을 늦추면 18명의 직원이 한 달 동안 쉰다는 결과가 나온다. 습관적으로 결정을 미루는 사장이 한 달에 한 번만 결정을 미루겠는가? 매번 3시간만 미루겠는가? 너무 비약적인 결론인가? 다행히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주위 선배들에게 물어봐라. 분명 놀지는 않았는데 항상 시간에 쫓긴다고 할 것이다. 그 중에는 자신이 시간 관리를 못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윗선에서 시간을 다 잡아먹었기 때문이라는 대답도 나온다. 기업의 컨설팅을 나가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다. 철저하게 오프 더 레코드라는 다짐을 하고서야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시간은 사장님이 다 잡아먹고 정작 우리한테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 항상 시간에 쫓기고 쫓기다 보니 두 번째 생각해야 할 생각을 한 번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어떨 때는 조끼를 놓칠 때도 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 시간의 가치를 먼저 알아야 한다. 물론 자기 시간의 가치를 이기적으로 챙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다. 위에 C팀장이 그렇고 매번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도 그렇다. 약속 시간에는 늦는 사람은 대개 두 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 하나는 하루 종일 미적거리는 유형이다. 타인은 고사하고 자기 시간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이다. 또 한 유형은 시간의 가치는 알지만 자기 것만 아는 이기적인 유형이다. 이런 사람은 정확한 시간에 출발한다. 이때의 정확함이란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지하철이 들어오고 연착은 전혀 없고
가자마자 길을 찾을 수 있는 등 어떤 변수도 없는 상황에서의 정확함이다.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길은 새벽의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고 도착하기만 하면 주차할 곳이 있는 경우다.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아니면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없다. 사장님이 되기 어려운 민폐형 인간의 이야기는 여기서 접어두자. 자기 시간의 가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시간의 가치는 무한대이다. 인생이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간의 본질을 생각할 때 그것은 정성적인 것이라 계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리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인생의 관점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는 말이다. 지금 독자들의 시간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어렵지 않다. 지금 받는 월급을 업무 시간으로 나눠보면 된다. 그러면 나의 1시간당 단가가 얼마인지 나온다. 상장사의 4년제 대졸 초임의 연봉이 2,713만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상장사일 뿐이다. 우리 독자들 중에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이 연봉을 그대로 적용하면 1시간에 약 14,000원이다. 너무 적은 돈이라 하찮은가? 그게 진심이라면 10,000원짜리 한 장을 쓰레기통에 넣어 버려보라. 그러고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말을 믿어주겠다. 그러니 화낼 필요도 기죽을 필요도 없다. 인생은 길고 긴 승부다. 시간을 저축하라. 시간의 가치를 정량적 수치화함으로써 명확한 선택은 기준이 생겼다.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10원 단위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냥 할까 말까 할 때보다 훨씬 더 선택하기가 수월하다. 이제 시간을 저축할 차례다. 오마하의 현자 워런 버핏은 매일 약 4시간 동안 20여 명의 최고 경영자와 통화를 한다고 한다. 통화를 할 때는 늘 메모한다. 매일 4시간. 최고 경영자들과 메모를 하면서 통화하는 것이 그가 시간을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반복하다 보니 정보가 쌓이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일이다. 그는 매일 적금처럼 시간을 저축하고 있다. 저축된 시간의 결과가 그를 최고의 부자로 만들었다. 그의 비서는 그는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는다. 그의 열정과 우역의 원천은 엄격한 시간 관리라고 말했다. 말콤 그레드워스는 아웃라이어에서 한 분야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1만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1억 4천만 원이 된다. 우리는 정보가 돈을 만든다는 것, 사업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사업의 기회 혹은 사업적 지혜가 되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알았다. 지금 독자들의 지갑에 1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쓸 수도 있다. 술을 마시는데 쓸 수도 있다. 멍한 상태에서 하는 웹서핑에도 쓸 수 있다. 채팅을 하는데도 쓸 수 있다. 게임을 하는데도 쓸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1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길거리 휴지통에 버리는 일이다. 단언컨대 우리 독자들 중에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사람은 없다. 그 시간은 당신의 꿈을 위해 일에 투자되어야 한다. 알다시피 투자는 금고에 돈을 쌓아두는 것과는 다르다. 이자가 붙는다. 워런 버핏도 처음에는 하루 종일 전화를 해야 20명과 통화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들과의 대화에서 핵심적인 사업의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도 지금에 비해 떨어졌을 것이다.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보다 독서가들의 독서 속도가 더 빠르다. 핵심을 파악해내는 능력도 독서가가 더 높다. 양소를 거르는 안목 역시 독서가를 따라갈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자다. 지금 1시간이 걸리는 일을 반복하면 30분으로 줄일 수도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내 시간의 가치를 높여라를 낭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여러분의 귀한 시간, 한 시간을 알차게 쓰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